YTN 라디오 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물결표 이런토. 로는 처음이지. 방송 일시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출. 연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호성 앵커 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관옥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김호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김관옥 안녕하세요. 김호성 두 분 문 대통령 오늘부터 휴가 이러니 야기가 나오는데 두 분은 휴가 안 가시나요? 김관옥 가야죠. 휴가가 사실 일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잘 쉬는 것도 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김호성 이 실장님은요? 이종근 금 가면 더위를 먹는 휴가가 될 것 같아서요. 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면 가보려 합니다. 김호성 집안의 학부모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 방학 기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고3을 둔 수험생들이 있는지 아는 꺼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대통령께서 제일 고민할 부분이 뭐라고 보시나요? 이 실장님 이종근 저는 이런 논의가 사실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휴가는 휴가로 바라봐야 한다. 언제나 대통령의 휴가를 이야기하는데 휴가 때 무슨 고민을 하실까? 휴가 때 무슨 책을 읽으실까? 휴가 때 공공기관 어디에 가실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대통령이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 대통령한테 제대로 이제는 휴가를 즐기게끔만 들어줘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도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라. 머리를 그냥 비우시고 정말 언론에도 나오지 마시고 SNS도 하지 마시고 푹 쉬시길 어떤 대통령도 그걸 바랍니다. 김호성 광화문 호프집에 나오시는 거 아닌지. 김관옥 지금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휴가인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워낙 하반기 전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예컨대 개각도 해야 하는 부분이 고 가을에 또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핵화 과정도 지금 순탄치 않아요. 여러가지 변수들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민생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뭔가 순수한 휴가라고 청와대가 이야기 하지만 결국에는 보고는 안 받더라도 사색하는 휴가 뭔가 기준을 만들어내 고 자신의 구상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호성 여러가지 사안 가운데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분이 있었잖아요.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행위다. 굉장한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실장님 종근 저는 전체적으로 기무사 문건 논란 중에서 참 첫 번째로 아쉬운데 목입니다. 뭐가 아쉽냐면 자꾸 기시감이 드는 게 문 대통령이 취임 초에 사드와 관련해서 이 기 말고 다른 몇 기가 더 들어왔다. 그런데 왜 그걸 보고 안 했느냐? 사실 YTN에서 이미 보도했거든요. 화면도 나오고 한 상황인데 그때 보고를 안 했다고 했을 때 대변인이 대노하셨다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 실질적으로 그 대노한 만큼의 하극상이냐? 언론들은 하극상이다. 전임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는데 결국 정책실장 준장이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정말 하극상은 아니었던 걸로 결론은 나요. 위 정책실장이었는데 어찌 됐든 지금도 사실 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실 게 아니라 일단 특수단 지시까지는 굉장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독립해서 수사 그런데 거기에 자꾸 개입하셔서 청와대가 개입해서 어떻다 저떻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문건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청와대를 공격하게 돼요. 청와대가 대상이 돼버려요. 야당에서 공격할 때 그게 아니라 청와대는 순수하게 거리를 두고 혹은 특수단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김관옥 그런데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을 직접 이야기한 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근차근히 잘 진행됐다 하면 모르겠는데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사이에 일종의 논쟁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 기무사가 그 과정 속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 비슷하게 실행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본질이 어디론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걸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 문제에 정치권에 초점이 맞춰져서 본질이 훼손되고 왜? 곡되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 뭔가 가닥을 잡을 필요가 대통령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성, 한 템포 늦었는데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에 관련해서 촌철살인의 한 줄 평으로 한번 시작해보실까요? 김관옥, 저는 달을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운운하는 것이 여전하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김호성,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이 실장님은요? 이종근, 저는 67쪽을 보면서 가장 눈여겨보려고 했던 대목이 이겁니다.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노래 가사 같지만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의 당한 조건절이 확실히 있었느냐, 거기에 저는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약 그때 그랬다면 이 실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계엄령 문건의 실행했지 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부터 설명을 드리면 67쪽 중에 별첨 중에 이게 있습니다. 계엄선포 결심 조건 해서 계엄선 포 건의를 하는데 이런 아래 사항들이 충분히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 결정 기각 또는 인용 이후 집회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 물었을 때 전국적이냐, 지역적이냐, 평화 시위냐, 과격폭력 시위냐, 폭동이 발생했냐 이런 항목들이 지금 7가지가 있거든요. 제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일단 촛불한테만 한 것이냐 고 했을 때 이 67쪽에도 분명히 기각 또는 인용 2가지 다 합당한 거 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엄중하게 사실 조건을 달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이 있느냐 라는 점. 그래서 제가 조건절 그때 그래 더라면을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실행해지에 대해서는 저는 문건이 중요하지 않다. 실행해지는 뭐냐면 실제로 실행할 부대들이에요. 12.12 반란 사태와 56을 보자고요. 12.12는 신군부예요. 신군부가 있었어요. 그런 세력들이 전체 군부에서 일부 세력들이 이것을 준비한 세력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6은 뭐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연관급 수십 명이 연관급이 모여서 이것을 획책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 이것이 쿠데타라면 내라는 뭐라면 문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세력이 있느냐예요. 이 문건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문건대로의 무슨 여단장들과 기무사령관이 모두 다 같은 세력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특수단이 밝혀야 하고 그렇다면 이건 실행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문건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거의 윗꿈 같은 기무사의 꿈이죠. 김관옥, 지금 이 실장님 말씀으로 실행 계획이란 문건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게 모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통진당 같은 경우도 거의 모의입니다. 이게 이래서 헌재에서 일종의 해산명령을 내리고 내란죄까지 혐의가 김호성 당이 없어진 거잖아요. 김관옥, 그렇죠. 이런 모의 자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행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초점을 모으는 것도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모의 자체가 잘못된 부분인데 모의를 해놓고서 이걸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요. 리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유리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가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아주 절대자요. 인 절대 권리인 예컨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결사 집회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억압할 수 있는 기제를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부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짰다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 만약 실행 계획이 없었다면 원래 주무부처인 합참이 그걸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참이 작성을 안 하고 기무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그 자체가 실행 계획의 위지가 그 안에 내포돼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김호성, 자유인의 영역이라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그것을 구속할 수 있는지 단에서 지금 이뤄졌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관옥, 그러면 만약에 예컨대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우리가 집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두려운 군부의 개입, 우리 한국 군부가 이런 유혹에 흔들린 것이 벌써 2차례가 있었어요. 다시 또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자기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를 언제든지 위협당할 수 있는 위기감 속에서 뭔가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사실 헌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김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는 국면전 환용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종근, 일단 김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구분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군부 독재 또는 군사 쿠데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군이 광화문에 온다. 그 자체가 이미 쿠데타다.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이미 이런 문건은 이 문건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할 건 뭐냐면 2년마다 한 번씩 합참해서 하는 계엄과에서 하는 계엄 문건이에요. 그 문건과 이 문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정밀하게 봐야지만 군이 비상시에 계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문건에도 군은 광화문이나 혹은 주요 기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쿠데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이 67쪽에서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잘못된 부분은 국회예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되돌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반헌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쿠데타의 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김관옥,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주체를 어떻게 거명하냐면 육참총장이 계엄을 내리는 주체로 거기에 거명돼 있어요. 그리고 차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허락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12.12 때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나중에 최규하 대통령의 허락을 받는 사후 승인을 받는 그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만약 이것이 육참이 만든 것과 합참이 만든 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명령계통을 달리 해서 육참총장이 뭔가 계엄을 먼저 선언하게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여의도의 특전사, 광화문의 기갑부대, 특정 부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한다는 것을 설명해 놓고요. 또 한 가지가 언론사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의, 언론사에도 모두 다 계엄군이 들어와서 통제하는 그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 플러스 정치인들이죠. 야당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계엄을 되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실행계획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군 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월권이에요. 권한은 국민이 쥐어준 것이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쥐어준 계엄을 돌릴 수 있는 권한, 계엄을 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을 왜 군부가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실행계획이 아니라 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실행계획인지 저는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이종근, 실행계획은 어떤 것이냐면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당시의 권력은 어디에 있었나? 권력은 국민들한테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잖아요. 국민들한테 권력이 있던 탄핵도 가결된 상황, 이 상황에서 이 문건 하나로 얼마나 실행이가 능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대목입니다. 실제로 진짜 단을 잘못한 몇몇 군부 세력이 있어서 기무사령관에 함께 포함돼서 이 문건을 할 수 있었던 조금이라도 어떤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또는 이 문건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 다 군부라고 표현해. 요 군부, 통합적인 군부가 지금 하나의 세력처럼 이야기하는데 친이 쿠데 타러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권력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이 아니고 옹호하려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처럼 지금 표현되는데 가능한 조건이 있었나요? 하나라도 당시 상황에서 이 문건이 외에 당시 어떤 상황도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관옥 조건부를 다시 조건으로 이야기해서 한다면 이것이 조사해봐야 해요. 명령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지금 기무사령관이 시켜서 작성했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서 예컨대 국방부 장관이 그걸 명령해서 기무사 연관이 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국방부 장관이 얼마든지 다른 부대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위 쿠데타로 확산될 가능성은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지 기무사에서 만든 문건이지만 이것이 조사 이후에 위에 어떤 문건과 연동이 된다거나 국방부 장관이 연루됐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민이 주권자다. 그 주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물 찬바람을 맞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한다면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고 그 위기 상황을 국민의 힘으로써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키고 헌재가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탄하게 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제도화돼 있다고 이야기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종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2.12 사태에서의 이 박삼일 동안의 일지를 보면 군부가 얼마나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장태환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수도경비사령관, 특전사 사령관 전부 다 사실 신군부와 대립합니다. 다 군부라는 것이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일사불란하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전군이 불가능해요. 김관옥 제가 우리 실장님 말씀 조금 더 수용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이 문건을 통해서 군부 전체를 하나의 세력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이 기무사라는 핵심 세력이 군부 전체를 통제하는 어느 부대에도 기무사 관련 인사가 없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갖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성 어쨌든 기무사 개혁은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이제는 이종근 모든 군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든 개혁을 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송영무 국방장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언제부터 개혁의 화신입니까? 지금 이 사태를 돌아보면서 진보진영이나 혹은 현 정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없으면 국방개혁이 안 될 것 같이 옹호를 해요.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을 제일 먼저 문책을 했어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귀중 한 문건을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4번이 기회가 있었어요. 3월, 4월 30일, 6월 28일, 7월 9일 국방부 회의까지 4번이 기회를 두다 이렇게 무산시킨 사람인데 그런데 모든 진보진영이나 정부에서는 옹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1년 몇 개월 동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개혁의 화신이었나요? 김관옥 제가 아까 말씀 초반에 드린 것 중에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못났느니 예쁘니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안의 본질은 군의 DNA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계 입에 대한 DNA가 아주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달이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이쪽 방향으로 지적했느냐 저쪽 방향으로 이런 절차적인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도 하자가 있고 그 부분은 따로 송영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저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훨씬 더 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달의 내용에 지금은 집중할 때다.
그래서 특수본이 만들어진 것이고 수사대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시는군. 부가 이렇게 정치 개입이라든가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친위 쿠데타라든가 이런 사안, 헌정 질서를 유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개입할 수 없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성, 이거 시간이 오늘 질문도 많았는데 기무사 문건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 실장님, 이종근, 일단 저는 특수단이 시작됐으므로 특수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도 또 여도 야도 모든 국민들도 이제는 어떤 멘트도 할 것 없이 특수단이 그대로 독립돼서 수사할 수 있게끔 거리를 두자 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옥,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군의 DNA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래서 문민 통제성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길이다. 미국은 지금 매티스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하지만 사실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생각합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좀 길게 들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한 주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다음번 임에서 다른 정치적 현안도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촌철살인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의 DNA 변화를 우리는 주목한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언급해주시죠.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이종근, 김관옥 감사합니다. 김호성 씨 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